안녕하세요. 핑크노트 꼭쌤입니다. 네, 오늘은 모두 모여라 다양한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기본 간호에 보면 여러 가지 길이를, 어느 정도의 길이를 삽입해야 되느냐, 이 삽입 길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간호에 대한 이제 내용 중에 길이를 모아봤는데, 여기에서 언제나 이제 기본이 되는 거는 해부예요, 해부. 그래서 해부를 바탕으로 해서 길이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자, 우선 비위관 영양 많이 들어보셨어요. 비위관 영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 비위관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제 해부학적인 걸 보신다라면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비위관이다라고 하면은 코를 통해서 위까지 삽입을 해줘야 되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쭉 되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입에서 아니면 이제 코에서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입에서 구인두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거지만 코로 관을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코에서 비인두라고 하는 곳, 구인두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식도 25cm죠. 식도를 거쳐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위관에 삽입할 때 길이는 그러다 보니까 코에서 어디까지, 그죠? 귀까지, 그리고 다시 검상돌기까지. 검상돌기라고 하는 거는 흉골의 끝부분을 검상돌기라고 하죠. 그래서 비위관 영양 첫 번째, 삽입 길이는 어디까지냐? 몇 센치라고 나오지 않아요. 코끝에서, 그쵸? 귓볼을 지나 검상돌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검상돌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가슴 앞에 이렇게 흉골이 있죠. 흉골. 이 흉골을 이야기할 때 이 흉골의 길이란다. 흉골의 끝부분, 거기를 우리가 검상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골의 끝. 여기까지 길이가 재어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이 이렇게 더 길게 밖으로 나와져 있죠. 그래서 삽입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고, 위관 영양을 할 때 그 영양액의 높이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액의 높이는 교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와져 있긴 하지만 보통 골반이나 아니면은 우리 반자위로 영양액을 주입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30에서 50cm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액체의 높이, 뭐 수액이라던가 관장용액이라던가 영양액의 높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숫자가 50cm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보다 낮게 또는 50cm를 넘지 않게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50cm보다 높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낮게 위치하면 느리게 가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혹시나 50cm 정도로 했는데 좀 복통을, 관장 같은 경우죠. 복통을 호소한다. 그럼 우선 일단 멈췄다가 괜찮아지면 좀 높이를 낮춰서 서서히 주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다양한 주사액의 높이, 영양액의 높이, 관장의 높이는 50cm를 가능한 한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관장이에요. 관장이라고 하는 아이는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직장관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항문을 통해서 직장관까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아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장 같은 경우에는 성인, 이게 이제 삽입 길이가 성인하고 소아가 다르죠. 성인 같은 경우라면 이제 보통 10cm 정도 기준을 잡아요. 7에서 10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인보다 짧으니까 뭐 5에서 8cm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준을 잡으실 때, 항문을 통과해서 직장의 길이 자체, 직장관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준 대략 한 10cm 정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봐주시고 그 정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낫습니다. 당연히 소아는 성인보다는 좀 더 짧아야 되죠. 그래서 뭐 5에서 7cm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길이에 대한 것이 책마다 아주 자세하게 뭐 몇 점 몇 센티미터까지 이렇게 소수 단위까지 나와져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는 대략 굵직하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대략 굵직은 기본 이제 암기의 시작인 거고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자세한 숫자로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좋죠. 제가 너무 대충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준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기준을 잡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거보다는 좀 더 짧았었지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관장액의 높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50cm 정도 기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장액 높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관장액은 뭐 여러 가지 책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성인은 40에서 60cm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느리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30에서 40cm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보면 50cm 기준으로 잡으면 성인은 50cm 안팎이 되는 거고 아이는 30. 좀 더 낮은 위치에서 좀 더 서서히 들어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거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인공도뇨의 삽입 길이예요. 자, 인공도뇨의 삽입 길이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성 회음부, 그다음에 남성의 음경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여성의 요도 길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성의 요도 길이가 대략 한 3cm에서 4cm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것도 교재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성은 15에서 20cm 정도가 요도의 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 줘야 우리가 인공도뇨가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cm 정도 삽입을 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0cm 정도 삽입해라. 이게 이제 삽입 길이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요도의 길이를 기억을 하신다라면 거기에서 이제 응용을 하셔서 삽입 길이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비강 카테터예요. 비강 카테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비강으로 산소를 공급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죠. 비강 산소 공급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하나가 비강 캐뉼라. 네,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비강 카테터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비강 카테터는 비강으로 삽입해서 적어도 비인도까지는 내려가 줘야 돼요. 여기까지 닿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귀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캐뉼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길이가 짧아서. 하지만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길이 여기를 이렇게 다 들어가서 길이가 고정이 되어야 되다 보니 아무래도 비강 카테터의 길이다라고 한다라면 코에서 귓볼까지 귓바퀴라고 할 수도 있고 귓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론은 귓바퀴냐 귓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길이를 삽입해야 비인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강 카테터인 경우에는 이 정도 삽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인입니다. 흡인은 우리가 객담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아이예요. 근데 객담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담이 쌓여있는 부분들이 이 비루에서 인두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객담이 쌓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절개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관절개관 안쪽에 객담이 쌓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객담을 제거할 때 구인투까지 내려가게 되면 구역 반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강이나 아니면 구강으로 이렇게 흡인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특히나 흔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흡인간호에서 아무래도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구강, 비강, 흡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기관 절개관 흡입이 있죠. 자, 여기 지금 여기 기관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기관지 아니죠. 기관이죠. 네, 후두 밑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내려왔다가 이 밑으로 이제 두 개의 기관지라고 하는 걸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또 다시 여기까지는 들어가 줘야 돼. 여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구강이나 비강의 흡인 같은 경우라면은 보통 코에서 귀까지를 길이로 잡고 있고요. 기관 절개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교재에 따라서 8에서 10cm 정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관 절개관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기관 절개관이 있죠. 기관 절개관으로 흡인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환자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8에서 10cm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다 삽입 길이에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좀 더 짧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짧게 삽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교재상에서는 8에서 10cm 정도라고 나와져 있기는 하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게 방수포예요. 방수포의 목적은 뭐 요실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번실금이 있다라거나 뭐 이런 경우 구토는 조금 예외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회음부에 있는 부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포의 길이는 보통 어깨에서부터 어디까지? 네, 무릎까지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무릎까지 하다 보면 당연히 대퇴와 회음부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복부와 대퇴 부위를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방수포의 위치는 어깨에서 무릎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구토는 예외예요 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구토를 한다. 언제 구토를 하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깰 때. 이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구토니까 그쵸, 머리 쪽에 놔주셔야 되죠. 이때는 머리 쪽이에요. 네. 방수포가 2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방수포의 위치와 좀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방수포의 위치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고 나니까 별거 없죠. 제 수업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별거 없어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네. 뭔가 좀 약간 어색해서 말투가 되게 중요하고 막 이런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하고 나면 뭔가 이 정도도 괜찮을까 싶은 조심스러움이 생기네요. 네, 궁금하신 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